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누구도 빠르게 나고 다르게 헤어지세요! 차! 여러분의 비혼 전도사, 그리고 여러분의 국제결혼 전도사, 어반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빌드업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직무형이 또 그 베트남 이야기를 또 올려가지고 국제결혼 다시 또 내가 호다닥 달려갔지. 이 빨대나 꼽아야지. 근데 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또 뜻밖의 결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으면 이것저것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조각처럼 좀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딱딱딱?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이번에도 딱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나의 그런 뭔가 이제 그런 것들 뚜루루루루 두뇌 풀과도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그 결과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도 다 똑같이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내가 얘기하는 한국 사회의 결혼이란 제도가 가진 최고의 최대의 딜레마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엄청난 통찰력과 인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어제 직무형 올라온 영상 보면 그 베트남 국제결혼 아저씨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 만족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막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하는 거야. 뭐 가격은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정가가 2천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싸게 해준 데 있으면 의심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보통은 이제 결혼 중개업체에 한 1,300 정도 지불하고, 그리고 와이프 집에 또 뭐 한 지참금 한 300 정도 주고, 뭐 대충 요래 해서 뭐 이제 한 2천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맨 처음에 가게 되면 전투 부킹 같은 걸 또 시켜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마담들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마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아줌마들이 옛날에 우리 중매쟁이 아줌마라고 했잖아. 그거를 마담이라고 부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투 부킹 시켜주면 거기서 너 내 여자가 되라, 약간 초이스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투 폭행이 안 되면 뭐 진짜 많이 만날 때는 뭐 몇십 명씩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한 번 만났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날 때 뭐 이제 결혼 바로 찍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되고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골자, 오늘 내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국제 결혼을 한 아저씨는 뭐 이제 우즈벡이라든가 일본 다 알아봤는데, 근데 베트남은 국제결혼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모든 게 자기랑 하는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한테. 그래서 그 뭐 본인 말로는 본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다 자기랑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 너무 어리면 뭐 만나봤자 뭐 얼마나 만나봤겠냐 이런 느낌도 있어. 그리고 본디의 남자란 동물은 처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지? 그래서 나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뭔가 나는 좀 나이 텀 많은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얘가 처음 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처음에 좀 많이 집착을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흔히 남자는 그런 첫 번째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남자 못지 못하게 남자보다 더 심할 정도로 처음에 집착하는 게, 애착을 가지는 게, 그게 여자라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보통 30대에 가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아. 근데 이 30대에 가는 사람들이 왜 잘 사냐면, 와이프를 만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골에서 좀 크고 그런 와이프는 이 남자가 첫 남자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오빠 막 이러면서 진짜 자기 첫 남자를 진짜 어떻게 진짜 전전긍긍하게 하면서, 이런 게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여자들은 착해. 사실 착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빌드업이 됐냐 하니까 현대사회의 결혼이 가진 딜레마, 가장 큰, 특히 한국에서 이걸로 귀결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왜 잠깐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내 친구들이 실제로 그랬거든. 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 애들은 좀 일찍 했어요. 다 20대 중반 때쯤 했어. 그 학생일 때 결혼한 애들도 있다니까. 학생일 때, 대학교 다닐 때 결혼한 애도 있고. 그리고 그 대학교 결혼한 애 왜 결혼했겠어? 속도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전부 다 속도 위반하면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막 진짜 막 속도 우와 오빠 싼다 이래가지고 애 낳고 500만 원으로 결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모두가 잘 살 수 있겠어? 근데 이혼한 애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 애들이. 근데 그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뭐 학생 때부터 만났거든. 대학생, 고등학생 그 애착 관계가 너무 강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헤어질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정간훈 같은 경우도 보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자기 와이프 사진이 있단 말이야. 그 누나 우리보다 한 살 많고 누나거든. 누나가 또 옛날엔 되게 이뻤어. 근데 키가 되게 큰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등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원래 키가 큰데 키 큰 여자들이 살이 좀 붙으면 덩치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그 왕좌의 게임 나오는 산사 스타크 같이 이렇게 엄청 크거든. 진짜 코트 입고 오는데 진짜 큰 거야. 그래서 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아직도 이제 바탕화면에 자기 옛날 여자친구 대학생 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 모습이 그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네 와이프 지금 살 많이 쪘잖아. 그러니까, 살 많이 쪘지. 하마가 됐지. 이런데. 그거 보면 안 속상하나. 근데, 글쎄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그냥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같이 늙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막상 그걸 보고 싫다는 느낌이 잘 안 든대. 실제로 내 친구 얘기는 진짜 난 그 얘기가 되게 뜻밖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구독자 중에서도 좀 희한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자들은 좀 너드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막 10년씩 7년씩 연애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장기 연애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첫남자야 또. 그러면 그 첫남자들이 괜찮았나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10년 만난 그 여자의 남자친구는 약간 이번에 나는 솔로 나온 영숙인가? 그 감정의 화신 있잖아. 회팍하고, 이거 남자판이야. 남자판 영숙이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반대로 여자가 이제 T 성향이 좀 강해갖고, 원래 이런갑다. 약간, 허허, 약간 이러면서 있는데, 1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꾸역꾸역 만나고 있고, 7년 동안 만나는 사람은 또 헤어졌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연애를 길게 지속해온 사람들은 보면 첫 남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한다 생각하지만 이게 여자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통계를 봐도 이게 그대로 증명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 결혼하기 전에 파트너 숫자 있지, 섹슈얼 파트너 이게 있더라고. 미국 통계 같은 데 가니까 이혼율을 봤을 때 파트너가 0 파트너일 때는 이혼율이 엄청나게 낮게 나와. 그러다가 파트너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다가 나중에 조금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10명 넘어간 그 우주걸레가 되면 그때 갑자기 다시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0명일 때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낮게 나온다는 거야 그게. 압도적으로 낮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보고 내가 느끼게 된 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서 한국의 결혼제도가 근본적으로 이게 상충될 수밖에 없구나. 왜 그렇냐면 또 특히나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제도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차를 우리가 지금을 보는 게 옛날로 봐야 돼.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결혼 언제 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15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맞나? 잠깐만.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 와중에는 막 꼬마 신랑이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연상해 남자가 연애인 경우도 있었고 멋모르는 애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10대 한 경우가 태반이었잖아.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게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를 봤을 때 이런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생긴 게 그게 맨 처음에 우리가 결혼 제도가 그렇게 설계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왜 지금 와서 보면 다 늙어서 결혼하잖아. 그지?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우주걸레들도 엄청 많을 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무슨 사건 사고 터지면 바람나 뺄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치 대한민국 형량도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량도 지금 와서는 우리가 되게 가볍다 하잖아. 사람 보통 죽으면 평균 11년이 나온다고 해. 야 사람을 죽이는데 11년이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근데 이것도 우리가 5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엄청 낮았어요. 실제로. 칠순이 왜 있어? 환갑 칠순이 막 이런 게 왜 있었겠어? 그때 그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대한민국이 누구도 빠르게 나온 건 다르게 초고령화가 급격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때는 11년이면 그래도 야, 저 정도면 뭐 지금 생각이랑 달랐다는 거지. 근데 그게 불과 50년 상간으로 벌어진 이 법의 형량을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결혼이란 걸 봐봐. 결혼이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제도가 언제 설계가 됐냐는 거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멋모른 남자와 멋모른 여자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책임과 의무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그때 시작된 게 지금의 결혼제도를 그때 그 결혼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 가운데 하나 달라진 거는 이제 다들 늙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냐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혼이란 거는
원래 일찍 만나서 하는 거야, 그게 결혼이었어.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애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왜 아직도 옛날의 그런 결혼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맞게 시대에 맞게 변한다는 건 뭐냐면, 헤어지세요! 이래서, 뭐 하나 서툴리면, 야, 헤어지세요! 이래서, 야, 이거 헤어지는 건 만명통치약이다, 이거 진짜.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가벼워져야 돼. 라이트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일단 그걸 용납하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말하지만 가부장제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부장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대한민국은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내가 늘상 말한 대로 다양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 나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제도의 시작으로 보게 됐을 때 이 결혼이 설계된 그 목적 자체를 보게 됐을 때 지금이랑은 너무 많이 비틀려져 있는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한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다시 한번 야부리를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